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엘랄입니다. 송덕수 교수님 제10판 신민법 강의 3회독 1226페이지 로마제관 상계 요건 보겠습니다. 사마엘랄TV 질책,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1번의 상계적상. 상계가 유효하려면 당사자 쌍방이 채권이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것을 상계적상이라고 한다. 양갑 1번에 쌍방이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것. 상계를 할 수 있으려면 먼저 당사자 쌍방이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492조 1항 본문. 이때 상계를 하려고 하는 자의 채권을 자동채권이라고 하고 상대방의 채권을 수동채권이라고 한다. 그런데 상계의 대상이 되는 이러한 채권은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채권에 한정되지 않으며 제3자로부터 양수통의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채권도 포함된다. 판례 보겠습니다. 회사정리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 상대방이 그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기하여 받은 이행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후에 비로소 상대방의 채권이 부활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부인권 행사에 기한 이행가액 상환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그 채무 존재를 다루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음이 기록된 명백한 이상 이 1227페이지 부인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채권은 아직 부활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이 부활하지 않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는 이 상계는 상계적상을 흔들하여 부적법한 것이다. 양각은 이은 파산자의 보증인이 파산 선고 후에 보증채무를 전부 이행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구상권은 파산 선고 당시에 이미 장래의 구상권으로서 파산채권으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파산 절차에서는 장래의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되는 점, 정치조건부 채권 또는 장래 청구권을 가진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후일 상계를 하기 위하여 그 채권에게 한도에서 변제기의 임치를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파산 채무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고 본 점이 상당하다. 그런데 구파산법 제19조는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수인이나 1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 선고 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 재산에 대하여 파산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는 보증인의 파산 선고를 받을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 선고 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 선고 후에 파산 채권자가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거나 다른 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 절차 내지 파산 절차에 참가하여 변제 또는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은 것은 아닌 한 파산 채권에게 감도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채권자는 여전히 파산 선고 시 채권 전액으로서 계속하여 파산 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의 변제를 한 구상권자가 자신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파산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파산자의 보증인이 파산 선고 후 채권자에게 그 보증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여 그 출자액을 한도로 파산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파산 선고 시 채권 전액을 파산 채권으로 신고한 이상 보증인으로서는 파산자에 대하여 그 구상권을 파산 채권으로 행사할 수 없어 이를 자동 채권으로 하여 파산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도 없다고 봐야 한다. 예, 잠시만요. 카톡이 자꾸 오네요. 예. 양갑지급 채권자가 기존 채무 이행을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약속금을 적법하게 지급 지시하였으나
그 후 어음상 권리 보존에 필요한 소멸시효 중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어음상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어음을 반환받은 채무자는 약속어음의 주채무자인 발행인, 소급 의무자인 배서인 등에 대한 어음상 권리나 원인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원인 채권을 행사하여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아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다만 채무자는 발행인이나 배서인 등 어음상 의무자가 각 소멸시효 완성 후 무자력이 되고 어음상 의무자 아닌 원인 채무자도 현재 무자력이어서 채권자로부터 어음을 반환받더라도 어음상 권리와 자신의 원인 채권 중 어느 것으로도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된 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채권에 관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손해는 어음상 의무자와 원인 채무자의 자력과 관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어음상 권리의 보존 의무를 불이행한 어음 소지인이 장차 어음상 의무자와 원인 채무자가 무자력하게 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때에만 1228페이지 채무자는 그에 대하여 위 손해배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어 이 손해배당 채권으로서 상기할 수 있다. 양가로리을 채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기하고자 하는 채무자로서는 양도인을 비롯한 각 분할채권자 중 어느 누구도 상기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기할 수 있고 그러한 채무자의 상기 의사 표시를 수령한 분할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을 갖춘 양수인이라 하더라도 양도인 또는 다른 양수인의 기속된 부분에 대하여 먼저 상기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에게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기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없다. 양가로 미음 가분적인 금전 채무의 일부에 대한 전보명령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보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데에 소급하여 전부된 채권 부분과 전부되지 않은 채권 부분에 대하여 각기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게 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기하고자 하는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 채무자 혹은 압류채무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하거나 상계로 대항할 수 있고 그러한 제3채무자의 상계 의사표시를 수령한 전부 채무자는 압류채무자의 잔존한 부분, 채권 부분이 먼저 상계되거나 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일을 할 수 없다. 양가로 비읍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보를 가진 채권자가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여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 요구를 한 경우 여기서 배당의 기체가 되는 것은 담보권이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보는 아니므로 채무자로서는 그 담보권에 대한 배당에 이의한 후 제기한 배당이의에 소해서 그 담보권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 미치는 피담보 채권의 정보 및 범위 등을 다투기 위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채무자의 상계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은 피담보 채권 그 자체이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보는 집행력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상계를 주장하기 위하여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보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청구 이의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 자동채권은 원칙적으로 상계자 자신이 피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예외가 있다. 연대채무, 보증채무의 경우에는 상계자 자신이 채권이 아니고 타인의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가령 B, C, D가 A에 대하여 12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B가 A에 대하여 12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계하지 않았으면 C는 B의 부담부분 40만원에 관하여 A에 대해 그의 채무와 B의 채권으로 A와 상계할 수 있다. 418조 참고. 그리고 연대채무, 보증채무, 채권양도의 경우에 피상계자에 대한 채권이 아니고 타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가령 B, C, D가 A에 대하여 12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B가 A에 대하여 120만원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이 경우에 C가 B에게 통지하지 않고 A에게 120만원을 변제한 뒤에 B에게 40만원을 구상하는 때에는 B는 A에 대한 40만원의 채권으로
그의 C에 대한 구상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이때 B가 상계에 사용한 B의 A에 대한 채권은 C에게 이전된다. 1229페이지에 수동채권은 비상계자가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한다. 비상계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는 상계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컨대 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락, 취득한 자가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담이게끔 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 상환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그리고 동상 양도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로 양도담보 설정자의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을 행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는 그 양도담보 설정 후 취득한 양도담보 설정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로서 양도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는 보험금 청구권과 그 본질이 동일한 공제금 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면제의 경우와는 달리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하지는 못한다. 양가로 이번에 두 채권이 동종의 목적을 가질 것. 상계를 할 수 있으려면 당사자 쌍방이 채권과 같은 종류의 목적을 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우선 종류 채권이어야 하고 그것들이 같은 종류의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보통은 금전 채권이 상계에 이용된다. 같은 종류의 채권이기만 하면 채권에게 동일 여부, 채권에게 확정 여부, 이행지의 동일 여부 등은 묻지 않는다. 그리고 채권의 발생 원인도 중요하지 않다. 그리하여 가령 탈퇴 조합원의 출자 지분 반환 청구권과 조합의 횡령금 반환 청구권은 서로 상계할 수 있고 소송 비용 청구권은 소송상 발생하는 권리이긴 하나 사법상의 청구권이므로 수동채권으로 될 수 있다. 또한 벌금 채권도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될 수 있다. 양가로 3번에 두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민법은 쌍방의 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있을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는 자동채권, 수동채권에 있어서 다소 다르다. 자동채권은 반드시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상대방은 부당하게 기한의 이익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동채권은 반드시 변제기에 있을 필요는 없다. 즉 상계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하면서 상계할 수 있다. 양가로 4번에 채권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는 것일 것. 쌍방의 채권이 현실의 이행이 있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경우에는 채권의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무작위 채무나 하는 채무가 그에 해당한다. 자동채권에 항변이 붙어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에 상계를 허용하면 상대 방은 1230페이지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있으면 채무자는 항변권을 포기하면서 상계할 수 있다. 판례, 양가로 기억. 상계제도는 서로 대립하는 채권 채무를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결제함으로써 양자의 채권 채무 관계를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행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상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없고 모두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 동시행 관계에 있는 채권 채무 관계를 간명하게 해소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는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다른 채무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상계는 허용될 수 없고 특히 스탁법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 442조의 사전구상권에는 민법 제443조 소정에 담보제공 청구권이 항변권에 부착되어 있는 만큼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될 수 없으며 다만 민법 제443조의 임의 규정으로서의 주채무자가 사전에 담보제공 청구권의 항변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양가로 5번은 상계가 금지되어 있지 않을 것. 상계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 상계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는 방가로 1번에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금지,
채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는 상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할 수 있으며 그때에는 상계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상계 금지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결과 채권을 양수하거나 채무를 일던 제3자가 상계 금지에 관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채권 양수인 또는 채무 이주인은 각각 그들이 남은 당사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 또는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반가로 이번에 법률에 의한 금지. 법률은 수동채권에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자의 상대방이 현실의 변제를 받게 하기 위하여 상계를 금지한다. 양가로 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즉,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이는 불법행위의 유발을 방지하고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현실의 변제를 받게 하려는 취지의 것이다. 상계가 금지되는 것은 고의의 경우만이며 과실의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배상 채권은 수동채권으로 될 수 있다. 불법행위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도 같다. 그리고 고의의 불법행위 채권일지라도 수동채권이 아니고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1231페이지 허용된다. 자동채권, 수동채권이 모두 고의의 불법행위 채권인 경우에는 어떠한가? 여기에 관한 학설은 방가로마 질반의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방가로마 질반의 격투 등과 같이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하는 때에 인정하지 않는 견해가 나누어져 있고 판례는 격투에 있어서도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사견으로 제496조의 취지와 법률에 비춰볼 때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일설과 판례가 타당하다. 양가로 기억. 피해자의 과실과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자의 과실이 상대방에 대한 주의 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의 책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면 이 사고로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 및 가해자는 각자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가해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였을 때에는 각자의 과실 비율에 따른 피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가해자는 그러한 구상권을 가지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것이다. 양가로 니은의 민법 제496조의 취지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한다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까지도 상계권 행사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어 모국적 불법행위를 유발하게 될 우려가 있고 또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계권 행사로 인하여 현실의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되면 사회적 정의관념에 맞지 아니하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발생을 방지함과 아울러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현실의 면제를 받게 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인가. 법이 보장하는 상계권은 이처럼 그의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 기인하는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부당이득의 원인이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인함으로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모두 성립하여 양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부당이득 반환 채권만을 청구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의 실질적 이유, 즉 부당이득의 원인이 고의의 불법행위였다는 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청구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이어서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은 현실적으로 만족을 받아야 한다는 상계금지의 취지는 이러한 경우에도 타당하므로 민법 제496조를 유추 적용함이 상당하다. 양가로 지급. 민법 제756조 제1항에서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할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용자 책임에서의 사용자 과실은 직접의 가해가 아닌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 책임이 성립되는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현실의 변제에 의하여 손해를 전복해 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민법 제496조의 적용을 배제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사용자는 고의의 불법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민법 제496조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1232페이지 양가로리을 고의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채무자는 그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496조죠. 그 결과 채권이 양도되는 경우에 양수인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없게 되나 그 채권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손해배상 채권을 채무자가 채권 양도에 대한 채권자 지위에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채권 양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직접 자신 앞으로 가액 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것 자체는 민법 제496조에 반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 양가로다. 압류가 금지된 채권. 채권이 압류하지 못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즉, 압류금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이는 압류금지의 취지를 관찰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현실의 변제를 받게 하려는 취지이다. 압류금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만 금지되고 그것을 자동채권으로 하여서는 상계할 수 있다. 판례 보겠습니다. 양도 또는 대위되는 채권이 본래 압류가 금지되는 것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했던 것이어서 그 채권의 존재가 채무자의 자동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기능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그 담보적 기능에 대한 채무자의 합리적 기대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채권이 양도되거나 대위의 요건이 고비된 이유에 있어서도 여전히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로서 채권 양수인 또는 대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기 상당하다. 임금채권은 다소 특수하다. 민사집행법은 급료, 연봉,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등의 급여 채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그 2분의 1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그 결과 원칙적으로 그러한 급여 채권의 2분의 1은 상계의 수동채권으로 될 수 없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임금에 관하여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고 하고 또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임금은 전액에 관하여 상계가 금지되는지 문제된다. 학설은 방가를 관해 원칙적으로 임금 전액에 관하여 상계가 금지되나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을 위협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된다는 견해와 방가를 이번에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서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는 견해 방가 3번에 임금 전액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는 못하나 근로자의 불법 행위 채권과는 상계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나뉘어 있다. 그리고 종래 판례는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불법행위 채권 또는 대출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하는 것은 그 동의가 1233페이지 자유로운 의사의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용된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의 판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전화비치 판결로 정리를 하였다. 그에 따르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지 못했지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다고 한다. 주의할 것은 이 판결로서 이전의 판결이 폐기되거나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전의 판례도 실질적으로 무순되지 않은 것은 여전히 의미를 가진다. 아래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직접 인용하기로 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객관적, 경제적, 사회적 동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형질을 가짐으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에야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일치하는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야 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에 반환 청구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 채권이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 이를 자동 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 금원의 반환 채권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한마디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지급할 퇴직 금액의 정산, 조정,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 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서만 허용된다고 보기 상당하다. 사견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있다고 하여 임금채권의 압류까지 구성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의 압류는 민사집행법상 원칙적으로 그 2분의 1까지 가능하다. 다만 동조가 임금 1234페이지 의 직접 지급을 규정하면서 일부 문제도 극대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그것은 현실의 지급을 의혹한 것이라고 봐야 하고 따라서 임금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1조를 넘어서는 구천에 관해서 상계가 금지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그 점은 퇴직금의 경우와 같다. 그리고 상계의 금지는 자동채권이 사용자의 불법행위 채권인 때에도 관철되어야 한다. 결국 이설과 종래의 판례가 옳다. 그에 비하여 상계금지 예외를 인정하는 전화합의체 판결은 예외 인정의 점에서 옳지 않다. 한편 종래 판례의 뒷부분은 일방적인 상계가 아니고 상계계획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양가로 다 지급이 금지된 채권,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재단 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으로 인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지급금지 명령을 받은 채권은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권을 가리키며 그러한 채권의 채무자는 그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지급금지 후에 취득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급금지 전에 취득한 채권과는 상계할 수 있다. 문제는 지급금지 전에 취득한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상계직상에 있어야 하는지이다. 여기에 관하여 판례는 변천을 거듭하였다. 대법원은 처음에는 전보명령 당시에 상계적상이 있었으면 그것도 상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뒤 압류 및 전보명령 이전에 상계적상이 있었을지라도 상계를 하지 않았으면 상계할 수 없다고 하였다가 이 판결을 폐기하고 압류 및 전보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상계적상이 있었으면 그 명령이 송달된 후 상계로서 전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후 압류 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이상 수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수동채권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뒤 대법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다가 반대 채권의 압류 당시에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피압류 채권이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한 경우에는 상계로서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수월도 대법원이 이 태도를 지지하고 있다. 한편 판례는 이와는 별도로 제3채무자의 압류 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행의 항변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민법 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후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하여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 규정의 취지 3개 1235페이지 제도의 목적 및 기능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관련 당사자의 이익사항 등에 비춰보면 채권 압류 명령 또는 채권 가압류 명령은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 채권자에 대한 반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서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압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 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 채권의 변제 기회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 채권의 변제 기회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할 것이다. 양가로 니은 금전 채권에 대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 채무자는 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압류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제3 채무자의 압류 채무자에 대한 자동 채권이 수동 채권인 피압류 채권과 동시행위에 관계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 명령이 제3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 채무자는 동시행위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상계로서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고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그 자동채권이 민법 제498조 소정에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동산 매수인의 매매 잔대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가압류 기입 등기 말소 의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는데 이 가압류가 기한 강제 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매수인이 강제 경매의 집행 채권액과 집행 비용을 변제 공탁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대위 변제로 인한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 구상채무는 가압류 기입 등기 말소 의무의 변형으로서 매수인의 매매 잔대금 지급 의무와 여전히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매매 잔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가압류 이후에 발생한 유익 구상금 채권에 의한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양가로라 질권이 설정된 채권 질권이 설정된 채권은 질권의 효력에 의하여 지급금지의 효력이 생기므로 지급금지 명령을 받은 채권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채권의 채무자는 입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질권 설정의 통지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취득한 채권과 상계하더라도 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양가로마 특별법상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 그 밖에 특별법에서 상계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에 상계적상의 현존 이와 같은 상계적상은 원칙적으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에 현존하여야 한다. 따라서 두 채권 가운데 어느 하나가 부존재 또는 무효인 때에는 상계도 무효된다. 그리고 일단 상계적상이 있었더라도 상계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한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이 법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의 이러한 취지는 1236페이지 제척기간이 경과한 채권에 대하여 일주적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제척기간이 경과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